이번엔 물의 연용량입니다. 비열과 연용량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배우게 될 건데요. 두 가지의 차이를 잘 알아두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열용량과 비열이 무엇이냐. 일단 비열은 뭐냐면요. 물질 1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에너지예요. 열에너지 우리 에너지 단위 뭘로 쓰죠? 줄로 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질이 1g이 있대요. 근데 얘를 1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온도를. 예를 들어 얘가 10도면 11도로 올리는 거죠. 그죠? 요때 가열을 해줘야 되니까 이때 필요한 열의 에너지가 있을 겁니다. 이 열 에너지를 수치화한 값이 비열이래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이 열 에너지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온도가 잘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잘 변하지 않고요. 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다른 액체나 고체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물은 월등하게 다른 물질들보다 비열이 크죠. 무려 물은 4.18 줄 퍼 그램 도시예요. 쌤, 이 단위가 의미하는 게 뭔가요? 열에너지인데 어떤 열에너지? 1g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다 해서 이렇게 단위를 씁니다. 자, 그러면 열 용량은 무엇일까요? 열 용량은요, 물질의 온도 1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에너지, 열량. 쌤, 똑같은데요? 뭐가 다른가요? 여기 아까 단위에 뭐가 빠졌죠? g이 빠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얘는 질량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얘 1도를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열에너지라는 것이니까 열용량이 크면 온도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용량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구해지냐면 질량 곱하기 비열을 의미합니다. 얘는 1g당이죠. 열용량은 g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g짜리의 물을 데피는 데 필요한 열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열용량이면요. 질량 몇 g이었어요? 10이니까 여기 10g이죠. 아까 비열 몇이에요? 4.18 줄 퍼 그램 도시. 즉, 내가 열용량 10g의 물을 1도 올리는 데 필요한 열에너지를 알고 싶다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그 물질의 비열을 해주면 열용량이 구해진다라는 겁니다. 요게 차이점이에요. 질량을 고려해야 되는 열용량이냐, 질량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모든 물질이 똑같이 나타나는 비열이냐가 차이입니다. 자, 아까 하던 얘기를 마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열용량이 클수록 온도는 잘 변하지 않아요. 비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용량은 1도 증가할 때 질량을 고려하지 않은 것, 비열은 1도 증가할 때 질량을 1g이라고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질량의 종류가 다른 액체를 비교할 때는 비열을 사용해야 된다. 질량을 통일하고 비교해야 될 때는 비열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물은 왜 이렇게 비열과 열용량이 크게 나타나나요? 왜 그러겠어요? 분자 사이 무슨 결합? 수소 결합을 끊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열과 열용량 둘 다 큽니다. 열용량이 둘 다 크게 나타납니다. 즉, 물은 쉽게 온도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라면 끓일 때 너무너무 기다리기가 힘든 거예요. 물이 끓는 걸. 자, 이런 물의 비열과 물의 열용량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현상들이 있습니다. 예시를 몇 개 들어볼게요. 우리 해안지방에서는 낮에 바다의 온도가 육지보다 서서히 올라가므로 육지의 온도보다 바다가 더 높아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요. 해안지방 같은 경우는 해안에 근접해 있는 여기 대륙지방이죠? 대륙, 땅이죠? 이 땅덩이랑 바다를 비교해 봤을 때 바다는 물로 되어 있고요. 땅은 땅으로 되어 있죠. 온도가 누가 쉽게 가열이 되냐? 땅이 더 온도가 쉽게 올라가요. 물은 상대적으로 차가워요. 그러면 바람이 어떻게 불게 되냐?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바람이 낮에는 해풍이 붑니다. 근데 반대로 밤이 돼요, 밤.
밤이 되면 빠르게 온도가 식어가죠. 빠르게 온도가 식어가기 때문에 땅 같은 경우는 빠르게 온도가 식어서 온도가 금방 떨어져서 추워요. 근데 물 같은 경우는 낮 내내 데펴놨잖아요. 상대적으로 땅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이번엔 바람이 반대로 불게 돼요. 이걸 우리가 밤에 부는 육풍이라고 얘기를 해요. 땅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육풍인 거고요. 바다에서 불어서 가기 때문에 해풍인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 즉 일교차가 훨씬 큰 육지. 육지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해풍이랑 육풍이란 자연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바닷물 자체가 하는 역할도 있어요. 바닷물은 물로 되어 있죠. 연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열에너지를 저장했다 순환시키는 형태로 지구의 평균 온도를 유지시켜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구가 있으면 가운데 적도지방이 열에너지를 가장 많이 받아요. 그러면 이 물이 여기에만 계속 있지 않고 해류를 통해서 순환하면서 우리 지구가 균일하게 따뜻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 몸에도 물이 들어가 있죠. 우리 인체의 70%가 뭘로 되어 있다? 7, 80%가 물로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럼 왜 우리 몸은 다 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물이 온도 변화가 어때요? 적어요. 온도 변화가 적어요. 우리는 변온동물이 아니죠? 항상 체온이 36.5도로 일정합니다. 이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누가 하냐?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이 하고요. 이러한 걸 우리가 생명과학 시간에 항상성 유지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즉 우리 물은요. 분자량이 비슷한 다른 물질에 비해서 그래서 끓는 점도 높고요. 끓는 점도 높고 녹는 점도 높아요. 이 이유는 비열, 연용량이 크기 때문이고 이 때문에 얘를 융해시킬 때 고체에서 액체로 변할 때 필요한 에너지인 융의 열이나 액체에서 기체로 변환시킬 때 필요한 기화열 역시 어떻다? 크다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수소결합 때문입니다. 이번엔 표면장력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예요. 장력은 당기는 힘이고요. 표면은 표면에 작용한다 해서 표면장력이에요. 액체 표면에서 그 표면적을 최소화시키는 힘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물질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액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 액체가 이렇게 구형을 띠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표면장력이라는 거예요. 표면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표면이 최소화되려면 3D 입체인 우리 세상에서는 구형이 가장 표면적이 적은 형태고요. 이 표면적이 적은 형태인 것처럼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는 거란 얘기예요. 분자 사이의 인력, 여기 물한테는 뭐가 적용이 될까요? 수소결합. 그렇죠? 수소결합이 있는 물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표면 장력 역시 큽니다. 표면 장력이 어떻게 생기냐면 잘 봐요. 어떤 비커에 액체를 담아놨다고 생각을 하면 표면에 있는 애들은요. 이 분자를 중심으로 보면 이 분자 위에 분자가 없죠. 물 분자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위에 당기는 힘은 없는데 아래에서 당기는 힘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를 당기는 힘이 아래로 작용을 하죠. 그럼 얘 옆에 있는 애도 당기는 힘이 아래로 작용하고 얘 옆에 있는 애도 당기는 힘이 아래로 작용하다 보면 어떻게 모이게 되냐? 구형처럼 모이려고 한다는 거죠. 아래로 액체 표면에서 받는 힘이 옆하고 아래 방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액체 표면의 분자들은 액체 내부로 끌려가는 힘을 받게 되고 요 힘 때문에 표면적이 가장 작은 형태로 힘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게 표면 장력이다. 표면 장력 역시 분자 사이의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의 표면 장력은 다른 분자들보다 큰 편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런 현상이죠. 예, 선생님이 네이버, 구글에서 가져온 사진인데요. 이게 연꽃잎이에요. 연꽃잎에 맺힌 물방울도 보면은 엄청 동글동글하죠. 엄청 동글동글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유가 뭐냐? 바로 표면 장력 때문이다.
그 다음에 표면 장력 때문에 누가 있을 수 있어요? 어머, 모자이크 처리. 소금쟁이입니다. 소금쟁이가 위에 떠다닐 수 있는 이유도 이 표면 장력을 이용을 한 거고요. 클립 살살 물컵 위에 올려놓으면 클립도 뜹니다. 금속인데도 불구하고 뜨죠. 우리 밀도를 생각하면 당연히 금속인 클립이 가라앉아야 되는데 왜 뜨냐? 표면 장력이 이를 막고 있어서. 이러한 몇 가지 예시들이 있을 겁니다. 자, 5번째 현상입니다. 모세관 현상이에요. 모세관이 뭐냐? 세밀하고 얇은 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모세관 현상인데요. 어떤 액체가 얇은 관에 미세한 틈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역주행을 한다고. 원래 중력이 작용하니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현상이 생기고, 이 현상이 또 뭐랑 연결이 되어 있냐? 수소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일단 새로운 개념 추가할게요. 응집력과 부착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액체가 어떤 관을 따라서 간다 그랬죠? 그럼 액체라는 물질이 있고 관을 구성하는 어떤 분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A랑 B라는 새로운 물질이에요. A는 우리가 보려는 액체고 B는 관을 이루고 있는 분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액체끼리 당기는 힘은 우리가 분자 사이 힘이겠죠? 여기서 물이라면 이게 수소결합일 거예요. 그렇죠? 응집력은 액체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분자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부착력은 뭐냐면 이 A랑 B라는 물질이 얼마나 친하냐, 즉 내가 A라는 물질이 B에 얼마나 붙어 있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가볼게요. 응집력과 부착력, A, B가 얼마나 친하냐, 그리고 A끼리가 얼마나 친하냐에 따라서 모세관 현상이 잘 일어난다. 헷갈리지 마세요. 응집력과 부착력이 모두 큰 경우에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자, 물에다가 이렇게 관을 꽂으면요. 여기는 유리관이에요. 유리를 꽂으면 이 물이 어떻게 되냐면 유리관을 좋아해요. 그래서 유리관에 붙으려고 가장자리, 유리관과 맞닿는 가장자리가 위로 올라갑니다. 이때 부착력이 작용을 해요. 그런데 응집력이 있잖아요. 응집력.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변신하면요. 표면적이 어때요? 넓어져서요. 표면적이 넓어지는 거 싫어한다 그랬어? 안 싫어한다 그랬어? 싫어한다 그랬어요. 왜? 표면 장력이 강한 물이기 때문이에요. 표면적을 최소화하려고 어떻게 될까요? 얘가 올라가요. 요 높이보다 요만큼 올라가죠. 이번엔 또 올라가는데 또 부착력이 작용을 해요. 그럼 다시 올라가겠죠. 이러한 식의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물이 기존에 있던 수면보다 위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게 모세관 현상입니다 라는 거예요. 즉 둘 다 커야 되는 거예요. 응집력과 부착력이 모두 큰 경우고요. 유리에 물이 붙는 걸 좋아해요. 유리랑 물도 부착력이 큰 케이스라서 유리관일 때 더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앞서 배운 물의 모세관 현상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모세관 현상이 있어서 하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수은의 모세관 현상입니다. 수은 같은 경우는 모세관 현상, 즉 우리가 앞서 배운 물과 동일하게 수은을 채워놓은 어떤 컵에다가 미세한 관을 꽂아 넣으면 물은 위로 올라간다고 했으나, 수은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냐면 밑으로 내려가는 경향을 보여줘요. 왜 이렇게 될까라는 거예요. 아까 물의 모세관 현상 같은 경우는요. 물의 모세관 현상은 응집력과 부착력이 모두 큰 상황이었죠. 근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응집력보다 부착력이 큰 케이스예요. 즉 붙어있는 걸 더 좋아해서 이런 식의 곡면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요러한 응집력과 부착력 때문에 위로 밀려서 올라가는 현상을 보여주죠. 그런데 수은 같은 경우는요, 조금 달라요. 수은의 모세관 현상은 아래로 내려간다 그랬죠. 수은은요,
응집력이랑 부착력 중에 응집력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일어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수면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형태로 모세관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물의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연현상을 몇 가지 살펴보면, 식물의 뿌리를 통해 흡수한 물이나 나무 꼭대기까지 이동할 수 있는 이유는 물관을 이용한다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연에서 여러분들 나무가 저 하늘 높이까지 자랄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그 윗부분까지 물이 올라간다는 건데, 어떻게 올라가느냐? 바로 모세관 현상을 통해서 물이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영양분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현상인데요. 종이 아래쪽에 물이 닿으면 우리 종이에다가 종이를 이렇게 닿아 놓으면 물이 점점 위로 이렇게 적셔지는 거 본 적 있죠?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이는 아주 미세한 섬유들이 서로 얽히고 얽혀 있는 케이스예요.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사이에 물이 빨리 올라가면서 미세관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